이제 자이언츠에서 지하 삭제량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크라운에서 요구되는 비기능성 교두, 즉 설측에서의 삭제량이 1mm, 기능성 교두인 협측에서는 1.5mm이므로 PFM에서는 메탈 코팅의 두께 0.5mm를 추가해서 1.5mm, 2mm인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치간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협측에서 요구하는 2mm 삭제를 다 하려면 치수와 가까워서 깎을 때부터 환자분이 많이 싫어하므로 계속 삭제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또 이러면 나중에 크라운을 씌우고 난 후 지각 감인 반응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알고는 있지만 충분한 삭제를 못해서 협측 교두의 도제가 얇아지는 것이고, 메탈 커브인 경우에는 버 조인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반면에 삭제를 다하면 바 조인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삭제를 덜 하는 경우도 있죠. 교환면을 삭제할 때는 실제로 얼마나 삭제했는지 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삭제량이 들쑥 날쑥해지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일정한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삭제를 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악에서는 협측이 마침 기능성 교두측이라서 삭제량이 2mm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악에서는 설측이 기능성 교두측입니다. 그래서 협측은 비기능성 교두측이니까 1.5mm 삭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2mm 삭제를 해서 바 조인트를 충분히 부여해야, 만약 교합 조정을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도제부가 파절이 덜 되겠죠. 이 경우라면 조기 파절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자이언츠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삭제가 덜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삭제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초기 거래 과정에서는 담당 기용사로부터 삭제량이 부족한 듯하니 협측에 추가 삭제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버 조인트를 제대로 부여할 수가 없어서이죠. 두께가 얇은데 바 조인트를 부여하다 보면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해야죠. 제 경험으로는 다른 부위는 몰라도 교환면 삭제량에 관한 부분만큼은 기용사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강 내에서만 보지만 기용사는 모델을 보고 하는 말이니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용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만듭니다. 경험자가 되면 이러지 않지만 초보일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도 초보였을 때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연락이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루틴이 되어버려서 자이언츠에서 삭제량이 충분한 경우에도, 또 임플란트 크라운의 경우에도 바 조인트가 약하거나 이렇게 없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껏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안 그런 기용소가 더 많겠지만 사람 간에 하는 일이라서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삭제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충분히 삭제를 하더라도 버 조인트가 제대로 부여될 수 있게 메탈 코핑이 제작되었는지 크라운 제장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초로 PFM 제작 거래를 할 때 메탈 코핑만 먼저 맞춰보는 것이 요령인 것 같습니다. 만약 코핑 디자인이 잘못되었다면 재제작을 요구하고 다시 코핑만 보내라고 해서 한 번 더 확인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제대로 밭 조인트가 구비되게 코핑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만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코핑을 하긴 안 하고 원스텝으로 제작을 해도 밭 조인트가 제대로 형성된 자이언츠나 임플란트에 PFM 크라운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기공소에서는 초기 거래 과정에서 담당 기공사가 파악한 원장님의 성향이 그대로 루틴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임플란트의 경우는 자이언츠보다 밭 조인트를 만들기가 유리합니다. 지대주가 자이언츠보다 짧고 작아서 코핑의 두께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이죠. 따라서 도제부의 두께도 충분히 줄 수 있고 자이언츠보다 밭 조인트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서 조기 파즈를 줄 수가 있으니 기공소와 소통을 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풀 포셀린 커브를 원한다면 꺾이는 부분마다 밭 조인트를 부여해서 파즈를 들대도록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근원심의 큰택에서의 도제부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세미나에서 어떤 원장님이 본인의 경우 큰택에서 도제 파절이 잘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이언츠라면 근원심에서의 삭제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도제부가 얇거나 혹은 일부에서 삭제가 덜 되어서 파절이 된다고 봐야겠고 삭제량에 문제가 없는 임플란트의 경우라면 결국은 메탈 코핑이 두께나 디자인이 문제가 있어서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의 PFM 크라운에서는 작업 공간이 충분하므로 메탈 커브나 포셀린 커브에 상관없이 메탈 코핑의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도제 조기 파드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기공사와의 소통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환면이나 큰택의 수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